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홈케어 업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죠. 한번 오늘은 질문 형태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디를 가시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 오늘은 강남으로 주방 후드 케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그 후드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일을 하면은 이제 얼마를 버나요? 오늘은 지금 이제 강남 가서 한 건을 처리하는데 한 15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케어 서비스를 하기로 한 고객인데 15만 원 버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네. 사람은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쪽은 수익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건이라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건이면은 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실력 차도 있고 또 이런 뭐 현장에서 응대 방법에 따라서 수익 차가 많이 발생되는데 적게 벌면은 진짜 그냥 뭐 30만 원, 5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당연히 1,0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 편차가 매우 큰 업종입니다. 그 매출액이 서로 다르다고 네.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기사님은 잘 버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버시는지. 네. 저도 뭐 이제 잘 벌 때 있고 못 버는 달이 있고 이런데 그 올해 6월 달에 지금 매출이 제일 높았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2,500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주방 후드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청소 일 중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쵸. 이제 이쪽 홈케어 쪽에 메인 품목은 에어컨이랑 세탁기고, 주방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에어컨 시즌이 끝난 다음에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시즌에는 이제 어떤가요? 에어컨은 성수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3월 달부터 7월 둘째 주까지가 딱 성수기 에어컨 물량이 많은 때고, 7월 2주차 이후로는 에어컨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메인 품목은 세탁기로 변경된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강남을 간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강서구에서 강남까지 가면은 너무 끝과 끝인데 이게 네.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멀죠. 근데 이제 뭐 내비 찍어보니까 1시간 반 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운전 못하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죠. 일이 있으면 가야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너무 이동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일을 더 못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한 건 처리를 해야 거기에서 이제 소개도 많이 나오고 일이 계속 이제 연계되고 그 고객들이 내년에도 찾고 내후년에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한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업무량, 일감을 계속 유지하고 늘려나가는 거라서 피곤하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기름값이 나오나요? 기름값은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와요. 이렇게 저는 좀 장거리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정말 많이 나오면 휘발유로 된 SUV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뭐 디젤 차라든가 경차를 탈 때는 뭐 2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 거리가 길면은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 일정이 조금 꼬일 것 같긴 한데 일정 관리하는 방법, 그런 노하우 같은 팁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일정은 그 지역 구분을 먼저 좀 해두고, 예를 들어 뭐 강남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강남을 내가 뭐 수요일 목요일 날 갈 거니까 새로 강남 쪽에 또 접수되는 건들은 수요일 목요일 쪽으로 이제 고객이랑 일정 교류를 해서 내 동선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일이 이렇게 지역이 다 다르게 일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동선을 짜서 강남에 갔다가 거기서 일 처리를 하면서 강서 쪽으로 돌아오는 코스에 또 스케줄을 일정을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개인적인 그 관리 문제, 관리하는 노하우가 좀 생기면 지역이 넓어도 동선을 짜서 일을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이 이제 일할 때 차량을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량 필수죠. 네.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실 때 좀 작지 않으실까요? 지금 저도 아반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작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반떼는. 그럼 만약에 이제 뭐 물건을 더 장비를 많이 싣거나 예. 그러려면 용달 같은 그런 네. 차로 이제 하면은 어떤가요? 물론 뭐 용달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 그 가전제품 케어 서비스만 하시는 거면은 그냥 레이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 특히 레이 배는 진짜 최고고 적재 공간도 넓고 뭐 이런 차량 유지비랑 톨게이트 비용 이런 것도 싸기 때문에 처음에 이쪽을 시작하신다면 굳이 막 이렇게 차량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뭐 레이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일은 차량이 있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어, 장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혹시 그 장비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 필요 장비 구매 비용도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나는 걸레도 없고 뭐 일자 드라이버도 없다. 아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비를 풀로 맞춰야 된다. 이런 경우면 한 17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임팩이나 뭐 전동이나 이런 것들, 전동 공구가 이게 국산을 사느냐 아니면 외국 거를 사느냐에 따라 가격 편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러프하게 보면은 170에서 250, 60? 이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비 구매하고 차량 구매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일을 하면 예. 그 회사마다 이런 뭐 수수료 체계가 다 다른가요? 그렇죠. 이쪽은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일을 같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수료가 있고 그 회사들마다 일의 양도 다 다르고 고객한테 결제받는 서비스 비용도 다 다르고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다 수수료 비율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수료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사업자를 내고 하는 개인 1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많이 하는 날은 몇 대까지 혹시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이제 뭐 대량건 단체 물량 빼고 좀 개인 고객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에어컨은 이제 보통 한 6대에서 8대 하는 날이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뭐 드럼 세탁기만 하는 날이 있다 이러면 뭐 3대에서 4대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품목이 다 그날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4대에서 5대 정도가 이제 평균 처리 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이 없을 때는 그날은 이제 쉬는 날인가요?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을 때 쉬면 안 되죠. 일이 없을 때는 앞으로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될 일감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문제라던가 이제 뭐 블로그를 작성한다던가 뭐 홈페이지를 손본다던가 여러 가지 요즘에는 홍보 수단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그런 내가 일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오늘은 일 없어서 쉰다 요거는 좀 이 업을 하는데 안 맞죠. 그럼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청소 쪽이 비수기가 세다고 하는데 예. 그럼 비수기 때는 대부분 시간 투자를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건지? 일단 7월 둘째 주에 에어컨이 이제 끝나면서 8월 달부터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이제 세탁기로 시즌이 전환돼요. 그래서 세탁기에 집중을 하면서 아무래도 에어컨 시즌보다는 이제 이후에 저녁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수기 때는 내년 성수기를 위해서 뭐 이런 홍보 문제나 이런 일감 창출에 좀 최대한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 또 내년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일이 또 많이 들어오고 또 그때 또 돈을 많이 벌고 비수기 때는 또 이제 조금 몸은 힘들지만 세탁기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죠. 이제 비수기 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뭐 휴가를 간다거나 뭐 그냥 갑자기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내가 하는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성수기 때는 뭐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돈만 벌고 이런 형태로 이제 1년을 사이클로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쪽 업은. 일단은 뭐 마케팅이나 홍보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엄청 이제 중요하죠. 엄청. 1차원적으로 요새 뭐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네. 뭐 LED나 예. 아니면 뭐 전단지 같은 거 그런 예. 홍보 효과도 이제 해보셨을까요? 아, 다 해봤죠. 전단지는 일단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돈만 쓰는 거라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다 핸드폰으로 찾아보잖아요. 누가 전단지 보고 연락하는 건 거의 없고 다 핸드폰으로 찾기 때문에, 짜장면도 옛날에는 전단지 보고 시켰지만 요즘은 다 배민에서 보고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전단지나 이런 거는 좀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현장은 혼자서 이게 다니시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가정집 기준으로 하면은 뭐 제품이 한 대, 두 대 뭐 이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2명, 3명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제 물량이 많은 건들은 이제 3명, 4명 뭐, 그리고 단체건, 학교, 관공서 이런 데들은 이제 뭐 10명, 20명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 그런 관공서나 학교 이런 대량건들이 더 좋지 않나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좋았죠. 옛날에는 저희가 입찰을 넣어서도 그런 대량권 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2017년 정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입찰을 넣으려고 해도 입찰 단가가 지금 현재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많은데 단가는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장 기사들이 일을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학 때만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회사나 건물, 뭐 관공서들은 업무 시간 이외에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 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막 단체권을 선호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여기 혹시 제품에 고장이 생길 경우에는 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분해 세척 관련해서 고장이 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단순히 이제 조립 불량이 많아요. 그 조립 불량은 뭐 이제 다른 동료들이랑 아니면 같이 간 사람들이랑 해서, 아니면 담당자를 교체하던지 이렇게 해서 해결이 거의 바로 쉽게 되는 편이고, 이제 부품이 뭐 파손되거나 뭐 그 PCB 기판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그 부품을 이제 개인들한테는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업체들 보면 제조사 쪽에 접수를 해서 이제 AS 비용을 좀 대납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 이외에 조금 큰 거, 뭐 에어컨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뭐 바닥이 침수됐다거나 뭐 타일이 뭐 전체가 뭐 깨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금액이 이제 크게 나오는 경우는 다 미리 가입된 보험으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이 망가졌으면은 고객들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화 많이 나죠. 그러면 네. 보통 주요 고객들 층은 어떻게 예. 되고 있는지. 주요 고객들은 이제 30대 여성이 주요 고객층이고,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집이 메인 주요 고객층입니다. 그럼 좀 그런 고객들을 상대할 때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30대 아이가 있는 여성 주부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뭔가 찜찜하니까, 먼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호흡기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는 기사들은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설명도 자세하게 해줘야 되고, 어디가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 그리고 섬세하게 조금 안내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면 그 고객들은 이걸 통해서 뭐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이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거를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게
일을 진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주의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이제 네. 깨끗하게 세척이 됐을 때 예, 예. 보통 이런 서비스 집들은 팁 같은 것도 많이 받는데 예, 예. 기사님은 예. 이 팁도 많이 받고 계신가요? 아, 팁은 진짜 많이 주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상담할 때는 가격이 비싸다 뭐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런 요청들도 많은데 실제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 거를 고객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노동 강도의 이상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작게는 뭐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이렇게 팁을 주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많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이 홈케어가 예. 기술직과 서비스직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게 예. 이게 홈케어 창업하는 분들에게 네네네. 도움이 될까요? 뭐 이게 전문직 기술직이냐 네네. 아니면 청소직이냐 네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일단 서비스 업종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제 기술은 어차피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완벽해지고 만났던 제품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객 응대하는 방법, CS라고 많이 하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CS, 고객 응대 방법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객 마음과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실제로 이쪽 업종에서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계속 클레임이 들어올 거고 그 작업했던 곳에서 파생되는 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업은 뭐 청소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업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고객의 니즈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해주는 업무, 고객 응대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기사님 오늘 그럼 또 현장 가서 네. 또 이런 이 홈케어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영상 촬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